네, 오늘의 핵심 뉴스들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 세금 주도 예산입니다. 이 정부가 올해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471조 원의 슈퍼 예산,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에 가장 증가율이 높은데요. 이로써 고용과 분배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내년도 새 예산안 정부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이 세출 예산안이 470조 5천억 달러로 확정이 됐어요. 예.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이 성장률 목표가 내년도에 2.9% 정도입니다. 거기다 물가까지 더한 것을 경상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경상성장률이 한 4% 정도 예상이 돼요. 거기에 비해도 2배 반 이상 높은 거죠. 우리 경제의 외형 덩치가 커지는 것에 비해서 정부의 재정 규모가 아주 대폭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스스로도 우리는 큰 정부를 하겠다. 큰 정부로서 빅브라더 정부가 돼서 이 사회의 어렵고 약한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고 또 문정부의 기본 정책 구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러한 그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가면 부작용은 없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예. 경제학에 크라우딩 아웃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확장시킬 때 그 재정이 나오는 돈이 결국은 민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상쇄시켜서 민간 경제를 악화시킨다. 이것을 구축 효과 또는 크라우딩 아웃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재정을 늘릴 때 민간 경제가 위축되는 이런 크라우딩 아웃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늘어난 예산 471조를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401조 중에 167조가 일자리와 복지 정진에 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일자리가 필요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화두인 상황에서 일자리를 증대시키는데 돈을 쓴다는 것은 일면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일자리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을 늘리는 것 또는 공공사업을 늘려서 제한적으로 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두고 특히 공무원을 확대시켜 놓은 것은 두고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일각에서는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도 일전이 예상됩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팽창되는 예산을 도저히 승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재정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건전한 편인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 구상대로라면 2년 후에 2020년에 통합 재정 수지가 적자로 넘어갑니다. 통합 재정 수지 적자는 사실상 건국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되면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이제는 재정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 나라들의 경제난이 재정의 과다한 집행에 의해서 국가 부채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과연 적정 수준이 어디냐 매우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471조의 예산을 두고 앞으로 여야 간에 대대적인 세금 전쟁이 예산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언론 인터뷰까지 나서서 예산안을 설명하기 나섰는데 슈퍼 예산인 만큼 슈퍼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가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소비자 심리 붕괴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입니다.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하고 그로 인해서 성장한다라는 선순환 구조인데 그래서 어제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가 주목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붕괴돼서 발표됐습니다. 예,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정평을 받고 있는 데가 바로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 지수 조사예요. 예. 이걸 CCSI라고 그러죠. Consumer Composite Sentiment Index라고 하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런 인덱스에서 100은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입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소비자 심리 지수 상승폭이 조금씩 하락해 왔긴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100 이상의 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가폭이 떨어진다는 정도로만 볼 수 있었는데 드디어 8월 CCSI 지수는 90%대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90% 추락한 것은 지난해 3월 수준인데요. 그래서 경제계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 정도로 지금 소비자 심리가 위축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심리가 중요하냐면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됐다라고 그런 통계가 나오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생산을 줄이게 되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소득이 줄고 그래서 소비가 다시 줄어듭니다. 그런 면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줄어드는 것은 향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이 소비자 심리를 과연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 국민적인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통계청장 얘기 3일째 하고 있는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을 두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정치에 나선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서 날선 비판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야당인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0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을 했던 분이죠. 예, 예. 지금의 바로 장하성 실장 자리에 있던 분이에요. 당시의 비서실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내막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저께 유튜브에 나와서 동영상 방송을 통해서 정부가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아주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통계청 얘기인데요. 통계청의 황수경 청장을 전격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이 정부에게 맞지 않은 코드에 맞지 않은 통계를 낸다고 해서 통계청장을 바꾸고 또 코드에 맞는 그런 이념 성향의 후임 통계청장을 데려온 것은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그런 이 정부 일각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김병준 위원장은 정책을 잘 결정하려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통계가 있어야 예. 그러니까 의술로 얘기하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병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진단에 해당하는 이 통계 부분에서 왜곡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정이 결국 잘못될 것이고 이 정권도 죽고 나라도 죽고 국가가 공도 동망을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통계청장의 경질은 단순한 한 부처 수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 들고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나폴레옹의 경우를 두드려보죠. 한때 국민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잘 나가던 그 나폴레옹이 10년 세도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무너집니다. 바로 이 나폴레옹이 경제 통계를 왜곡해서 GDP를 늘렸다는 것이 지금 경제학의 아주 정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거든요. GDP를 높이기 위해서 땅을 파고 메우고 또는 그 정부 재정을 대폭 확대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경제적 체질이 튼튼하지 않은 일시적인 재정 확대로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 사례로서 우리가 나폴레옹의 경제학을 자주 공부합니다마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이 경고가 그냥 단순한 그냥 우려로 끝났으면 이 정부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었다라는 사실이 단순한 우려였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통계청장 문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그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민적으로 통계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사후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뭐 통계 개입의 흔적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지만 물론 국가가 통계를 조작하지는 않겠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네 번째 키워드, 북한의 비밀 편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폼페이오 방북 취소 결정, 그 배경에는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의 비밀 편지 때문이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 편지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연합훈련을 중단해달라, 뭐 주일미군 얘기도 뭐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편지 내용이 되게 궁금해집니다. 예, 지금 이 김영철의 편지, 김영철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편지가 전 세계의 지금 화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어저께 미국에서 가장 크다는, 가장 공신력이 높다는 메이저 언론 중에 하나인 CNN 방송이 이 김영철의 편지 내용을 단독 보도 형태로 특종을 했어요. 예. 물론 지금 청와대나 또는 백악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CNN 보도 내용대로라면 김영철이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밀 편지를 보냈고 그 비밀 편지 안에는 미국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대북 제재를 강행을 하면 핵 협정 자체, 싱가포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경고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판을 깨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협박도 있었다라는 이런 지금 보도 내용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워낙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변칙 무상한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과연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직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CNN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 그러면 이 자존심 강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대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 상태를 맞고 있는데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더 이상 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자신의 이미지를 올리는데, 외교적 성과를 올리는데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면 북한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판을 깨울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외교 전문가들이나 국제 전문가들은 지금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싹튼 이 북미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공포가 금융계, 특히 뉴욕 증시 쪽에서는 아주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비핵화 협상이 어렵습니다.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요. 또 미중 무역 협상도 걸려 있는 만큼 빨리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자, 다음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다섯 번째 키워드, 꼴찌들의 반란입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치킨집이 아마 불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강에서 승부를 펼칩니다. 베트남의 히딩크라고 불리는 쌀딩크 박항서 감독과 군면제를 받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나라 남자 선수단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지금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역대급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베트남을 응원할 것인가, 한국을 응원할 것인가 매우 헷갈린다는 거죠. 두 감독이 모두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순히 한국 사람이라는 애국심을 떠나서라도 이 두 감독, 박항서 감독과 김학범 감독은 전 세계 축구사를 통틀어서 매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분들의 선수 시절은 매우 비루했습니다. 국가대표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리고 팀이라든지 학교도 아주 좋은데 그렇게 가지 못한 그저 그렇고 그런 선수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과거에 낙담하지 않고 절치부심 계속 노력해온 결과 세계적인 감독으로 이렇게 부상을 했다는 그런 면에서
그 패자 부활전을 성공으로 이끈 그런 꼴찌들의 반란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인간 승리라는 측면에서도 김학범 감독과 박항서 감독의 그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 김학범 감독의 경우에도 국가대표 한 번도 못했죠. 전혀 무명의 감독이었는데 이 팀을 끌고 지금 4강에 올렸고요. 특히 박항서 감독은 이 베트남이 지금 FIFA 랭킹 112위예요. 예. 완전 꼴찌 수준 아닙니까? 이 꼴찌를 지금 아시아 1등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국민적 지금 영웅으로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베트남과 오늘 한국의 일전은 축구를 떠나서 인간 승리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매우 주목을 끄는 그런 그 대일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베트남은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어떤 돌파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노동자 인력의 80%가 베트남에 있습니다. 중국 시대를 끝나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도 줄이면서 그러면서 세계 진출하는 데서 베트남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축구를 통한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은 경제 쪽으로도 이어져서 두 나라의 경제 협력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여요. 역사적으로도 베트남과 한국은 이 중국의 중앙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런 면에서도 공통점이 있고요. 화산 이시를 통해서 우리가 인맥 교류도 했죠. 아무튼 이 가족 같은 베트남과 한국의 축구 한판 승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 경기 너무 재밌게 보셨을 텐데 오늘은 더 재밌는 코리안 더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였습니다. 세금 주도 예산, 소비자 심리 붕괴, 죽음에 이르는 병, 북한의 비밀 편지, 그리고 꼴찌들의 반란까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